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3월 3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봄이 시작되는 3월, 이 작년 이맘때 보면 그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 때문에 파란 하늘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공기도 맑고 창밖으로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코로나19 확산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네, 감염병이 퍼지면서 중국의 공장이 멈췄고 중국 내 고속도로가 통제되면서 차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사가 찍은 위성 사진을 보니까 코로나19 사태 전으로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난 1월 초순만 해도 황색의 이산화질소가 대기를 덮고 있었는데 2월 사진을 보니까 중국 하늘이 푸른빛을 띠고 있더라고요. 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대기의 흐름까지 바꿔놨는데요. 하루빨리 이 맑은 공기를 마스크 없이 마실 수 있는 3월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일하입니다. 네, 어제와 오늘 아침 찬바람이 좀 불면서 좀 쌀쌀한데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포근합니다. 예, 오늘은 어떻게 될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한 요즘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대전이 1.5도로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대전이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온기와 함께 미세먼지가 유입되겠는데요. 대기 정체로 오전 한때 세종과 충남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늦은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서 농도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차츰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12도, 세종과 공주 13도, 대전이 14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에는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이후 찬 기온이 강해지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따뜻한 소식이 전해지니까 우리가 좀 더 힘을 낼 수가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 요즘에 마스크 사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네. 뭐 전국적으로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었는데 딱 자기 순서에서 끝났대요, 순서가. 예, 그런데 자기 뒤를 보니까 한 엄마와 아이가 힘들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순서를 양보해서 마스크를 줬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따뜻한 소식이네요. 그래요. 네, 마음이 정말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한 논산시의 경우에는 관내 마스크 회사와 협의해서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한 장당 800원에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의료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성금과 구호품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힘내라 대구 경북 응원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모두가 이 순간을 잘 이겨내야겠죠? 맞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희망을 품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힘을 낼수록 코로나19는 더 빨리 종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희망을 품어요. 새 봄에 거는 기대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찬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예. 자, 박창규 리포터는 새 봄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네, 요즘에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런 인사말이 정말 와닿는데요. 새봄에 기대하는 거 특별한 거 있나요? 아침이 좋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게 새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건강 기운 좀 나눠드릴게요. 팡팡!
팍팍. 네, 모두 다 면역력 키우면서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네요. 팍팍팍. 네. 예, 안마가 되는 느낌이에요. 예. 네, 말씀만 들어도 이 면역력이 확확 채워지는 느낌이 네. 드는데요. 또 오늘 준비하신 소식도 이런 싱그러운 봄을 준비하는 그런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따스한 봄 햇살이 참 좋은데요. 이럴 때 가까운 곳으로 봄마중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꽃을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대전꽃 도매시장, 그리고 푸른 호수와 함께 예술 작품도 만날 수 있는 갤러리도 다녀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 꽃 도매시장에 가면 수십 가지 꽃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화사한 봄 기운을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점포가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도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볼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아서 기분 전환 하러도 와서 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는 와서 이제 구입도 하는 편이에요. 근교에 나가면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이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 대청호반의 갤러리에서 색다른 취미 활동을 즐기며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물러가고 우리 곁으로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활짝 핀 노란 봄꽃들이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데요. 오늘 저는 봄마중을 나왔습니다. 이제 3월, 우리 곁으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을 맞이하러 멀리 떠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 곁에서 만날 수 있는 봄을 먼저 찾아볼게요. 갑니다. 먼저 도심 속에서 봄을 느낄 수 있는 곳, 꽃 도매상가를 찾았습니다. 대전 도심 한가운데 26개의 꽃집이 모여 있는데요. 화사한 봄꽃들이 어여쁜 자태로 사람들을 맞아줍니다. 야, 정말 꽃 천지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하고요. 그 사람이 계시는데 저는 꽃인 줄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1년 12달 아름다운 꽃들 우리 주변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또 많은 분들이 찾으시죠? 아무래도 계절의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집안에 꽃 좀 들여놓고 싶으시다고 많이 오십니다. 그럼 네네. 또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시겠어요. 네네, 최근에 졸업 시즌도 있었고 이제 봄꽃이 많이 나오는 시기니까요. 네. 매주 월, 수, 금마다 서울 양재동 화훼상가에서 꽃을 사오는데요. 덕분에 소비자들은 새로 나온 품종부터 원예 소품까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점포가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도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오시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가격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 졸업과 입학 시즌이면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데요. 야, 여기저기 지금 뭐 어떤 꽃을 지금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들이 졸업을 해서 네. 유치원 이제 졸업식이라서 꽃다발 보려고 왔어요. 여기는 가끔씩 오시나요? 네, 자주 오는 편이에요. 회사에 근처도 있고 꽃도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고 가격도 다른 일반 꽃집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종류도 너무 많고 볼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아서 기분 전환 하러도 와서 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는 와서 이제 구입도 하는 편이에요. 마음에 드는 것들 그렇게 자주 와요. 수많은 꽃들 가운데 처음 보는 꽃들도 무척 많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꽃들은 무엇일까요? 올 봄. 이런 게 좀 좋다. 뭐 색상이나 뭐 이런 거 있나요? 네, 아직까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빨간 장미 안개. 제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얘기를 해도 그거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인스타, 블로그 이런 걸 보시고 다양한 꽃들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거기서 뭐 망고 튤립, 잘 말릴 수 있는 자나장미, 그리고 좀 약간 부케 잡는 식으로 예쁜 꽃 해갖고 맨스필드 이런 종류들이 요즘에 잘 나가고 있어요. 봄꽃 몇 송이와 집에 있는 소품을 이용해 간단하면서도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꿔줄 연출법을 배워봤습니다. 병 길이를 재고 네. 자르신 다음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네. 뭐 아이들 방에도 꼽아 놓으시고 이게 허전하다 싶으면 유카리투스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사선으로 잘라주셔서 꼽아주셔도 되게 예뻐요. 사용하지 않는 빈병에 리본을 묶고 조팝나무 가지와 라넌큘러스를 꽂으면 은은한 꽃 향기와 더불어 포인트 인테리어가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 꽃 한 송이만으로도 우리 집 분위기를 예쁘게 또 화사하게 봄 분위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쁜 꽃처럼 올 봄에는 더욱더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봄 기운을 찾아서 대전 근교에 자리한 대청 호반에 나왔습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맞으며 푸르른 호수를 바라보면 가슴도 뻥 뚫리고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대청호는 언제 찾아봐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기도 서서히 봄옷으로 갈아입겠죠. 제가 찾아온 이곳이 예전에는 수돗물의 원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수장인데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다고 하거든요.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 취수장이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호수를 조망하며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는 동호인과 작가들의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어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대청호반의 봄 기운이 갤러리 안 작품 속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주변 대청호도 아름다운 풍경 그림인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그림이 있네요. 여기는 안팎이 그림입니다. 이쪽이 관광지다 보니까 일반 갤러리나 화랑은 찾아가는 갤러리거든요. 일부러. 근데 저희는 이제 관광 오셨다가 아니면 보러 오셨다가 자연스럽게 들려서 문화를 접하는 그런 자유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려진 취수장을 재탄생시킨 만큼 이 갤러리에서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재활용품 위주로 사용하고 업사이클링이나 그런 거 위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일회용품은 저희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하지만 어찌 됐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레기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갤러리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커피숍이나 음식 같은 거 그런 찌꺼기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음식 사업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역 작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문화 강좌와 공예와 쿠킹을 비롯한 원데이 클래스도 수시로 마련되는데요. 마침 아크릴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미의 특징이 이렇게 이런 각이 지어져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 각을 좀 살려줘야 돼요. 야, 선생님의 붓터치 하나하나의 작품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수업 중인가요? 지금은 아크릴화의 수업인데요. 서양화의 하나로서 그 유화, 아크릴화, 요즘 현대에 있어서는 아크릴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워서 수업하신 데도 좀 도움이 되시겠어요? 그럼요. 겨울에 좀 움츠렸던 마음이 좀 활짝 이렇게 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많이 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나가보고 싶은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점점 밝아지고 또 봄의 색깔에 그런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청으로 나들이 왔다가 관심 있던 클래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건강한 취미 활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죠. 야, 옆에 지금 꽃이 있지만요. 어떤 게 꽃이고 어떤 게 그림인지 헷갈릴 정도로 잘 그리셨네요. 지금 거의 완성된 거죠? 아니에요. 아크릴화는 기법이 다양해서 그리다 보면 자꾸 변화해요. 이렇게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그리는 거면 또 다르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왠지 그림을 보면 자꾸 뭔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봄이라는 거 느끼기도 하고 또 마음이 따뜻하고. 네, 오늘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를 해서 감회가 새롭고요. 저도 이렇게 예쁜 곳이 있다면 이런 곳에서 작업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는 아크릴화는 온도와 습도 변화에도 변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가지 팁을 듣고 붓을 잡아봤는데 그릴수록 매력이 있더라고요.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그린 아크릴화입니다. 괜찮지 않나요? 향기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벌과 나비가 모여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많이 보여드렸던 아름다운 꽃처럼 여러분 행복한 새봄 되세요.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꽃 도매상가를 찾아 향기로운 꽃을 보며 설렘을 느끼고 봄꽃으로 화사한 봄을 연출해봐도 좋겠죠. 또 푸르른 호수를 바라보며 풍경을 화폭에 담아도 좋은데요. 봄이 오는 길목에서 행복한 봄마중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화사한 봄꽃과 푸른 호수를 보니까
일단 눈이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다양한 봄꽃들이 나오는 시기라서 이 화훼 상가에 들러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 일단 기분이 또 좋아지겠어요. 네. 그렇죠. 요즘 집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화사한 꽃 한 송이로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또 아름답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꽃 도매상가로 가셔서 꽃 몇 송이 사서 집에 있는 소품을 이용해서 꽃꽂이 한번 해보시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네. 정말 집에 있는 빈병에 리본을 묶고 그 사이즈에 맞게 꽂기만 해도 정말 예쁜 인테리어 소품이 완성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이 그냥 몇 송이만 있어도. 간단하게 저도 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대청호에 바람 쐬러 갔다가 예술 작품도 구경하고 원데이 클래스도 배우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낮에 대청호에서 바람 쐬면 기분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또 갤러리에 들러서 원하는 예술 작품도 만나고 또 원하는 클래스를 참여도 해보시면 좋은데 요즘은 외출을 자제하는 시기잖아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화면으로나마 봄이 오는 길목에 봄낮 마중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한 꽃 몇 송이로 집안에 봄 분위기를 한번 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자, 꽃향기 가득한 박창규 리포터가 계속해서 가족 여러분에게 퀴즈의 향을 좀 전해드리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 하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4대 의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재산권 행사의 의무, 2번 환경 보존의 의무, 3번 납세의 의무. 네, 4대 의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회사원들 보통 그 연봉 이야기할 때 뭐 새 전이냐, 새 후냐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자, 이 중에서 4대 의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주시죠. 3번 납세의 의무가 정답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본 의무는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민이 국가에 대해 져야 하는 기본적 의무로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를 말합니다. 국민의 6대 의무에는 여기에 환경 보존의 의무와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더해집니다. 네. 오늘은 국세청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고 납세의 의무를 알리기 위한 납세자의 날입니다. 세금은 나라의 살림과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화이루를 건조해서 보존하는 꽃으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생화에 급속 건조 처리를 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드라이 플라워, 2번 프레스 플라워, 3번 토피어리. 네. 이번엔 제가 행동으로 좀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건데 이렇게 머리를 드라이를 해주는 네, 플라워겠죠. 쉽게 맞추실 수 있겠죠? 네, 이 말리는 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꽃이라는 얘기죠? 네, 말리는 꽃이라고 했는데 행동으로 지금 머리를 말리면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드라이 플라워가 정답이었습니다. 드라이 플라워는 자연의 풀과 꽃을 건조시켜 관상용으로 만든 것으로 건조화라고도 합니다. 일조 시간이 짧은 북유럽에서 꽃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고안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 드라이 플라워는 생화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또 빛과 광택이 변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선물용이나 인테리어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시죠. 요즘 마스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마스크 착용법에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대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죠. 네.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서 사용하면 오히려 더 빈틈이 생기고 더 불편해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에 그 뭐 이렇게 덧대는 거 네. 이거에 대한 좀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래 좀 이렇게 마스크 뭐 이렇게 좀 덧대는 필터 이게 뭐 가짜인 경우도 많다고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덧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예. 마스크를 사용할 때 안에 덧대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크를 최대한 얼굴에 밀착되도록 착용하는 건데요.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댈 경우 밀착력이 떨어져 성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네. 이외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겉면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겠고요. 또 벗으실 때도 끈을 이용해서 조심히 벗어주시고 벗은 후에도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게 감염병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태양계 행성들 가운데 태양에서 네 번째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지구형 행성 중에는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금성, 2번 화성, 3번 천왕성. 네. 우리말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특히 이 남편들 뭐 박창희 리포터나 저나 네. 평소에 이게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예, 이게 그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남편들은 보통 아내한테 이 화상아 예, 이런 얘기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그렇죠? 예.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집에서 들었던 얘기군요.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자, 화요일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퀴즈. 오늘 정답 확인해 볼게요. 보여주시죠. 정답은 2번 화성이 정답이었습니다. 화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네 번째 궤도를 공전하는 행성으로 붉은색을 띠어 예로부터 전쟁이나 불행과 연결지어 생각했기 때문에 마르스라는 이름도 전쟁의 신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나사는 최근 그 화성 탐사선이죠. 인사이트호가 이 화성에서도 지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성에서의 지진 활동은 달의 그 지진 활동보다는 규모가 크고 또 지구의 지진 활동보다는 규모가 작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시사상식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격리병상으로 병실 내부의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음압병상, 2번 허가병상, 3번 실동병상. 네. 뭐 이 병상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힌트를 드리자면 수영과 좀 관련되지 않았을까요? 예. 수영. 우리 수영 처음에 배울 때 그렇죠. 음파 이렇게 하고 배우잖아요. 예. 네. 좀 이렇게 연관 지어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격리병상입니다. 주변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병상.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음압병상이 정답이었습니다. 음압병상이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병상인데요. 공기를 매개체로 하는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환자를 외부 및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 수용하고 치료하기 위한 병실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박창규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앞서 그 원데이 클래스에서 그림 그게 좀 배워봤잖아요. 그 박창규 리포터가 평소에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바로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나서 그림 그리기에 괜찮은지 이 점이 궁금했어요. 아크릴라 같은 특징이 누구나 편하게 접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제가 화면에서 나왔던 그림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는 원데이 클래스 우리 선생님께서 많은 또 옆에서 붓터치를 해주셨지요. 그래도 뭐 누구든지 초보자가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네. 그래요. 가족 여러분도 한번 이 봄을 맞아서 원데이 클래스 통해서 다양한 취미 활동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휴대전화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언제 어디서든지 사진 찍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꼭 그 사진 찍을 때 그 각도와 포즈가 있고 또 수십 장 사진을 찍고 나서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딱 한 장만 고르더라고요. 그럼요. 얼마나 공이 들어가는 작업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진을 찍을 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사진을 찍더라도 종종 다른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진을 잘 찍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동안 추웠잖아요. 기분 너무 좋아. 저 왔어요. 이렇게 사진기도 갖고 왔어요. 사진기 갖고 오라면서요. 네. 제가요? 네. 언제요? 갖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구입했다고요. 오늘은 사진 전시회 보러 갈 겁니다. 네? 사진 전시회를 보러 갈 거예요. 아니 사진기를 갖고 오라면서요. 근데 사진 전시회를 보러 가는데 사진기를 왜 갖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까요? 나 적금 깨고 샀단 말이에요. 진짜. 요즘같이 SNS 시대에 사진 찍는 실력은 필수. 카메라도 생겼겠다. 사진 잘 찍는 꿀팁들을 한번 배워볼까요? 사진 찍기 어렵지 않아요. 사진 전시회가 어디 열린다? 윤재진 사진여행 갤러리? 여긴가?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이런 사진은 어떻게 찍는 거지? 와, 이거 큰맘 먹고 구입한 건데. 어떻게 하면 사진을 좀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사진 좀 찍고 싶다.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예? 이거 500원 몇 개가 들어가는 카메라인데요. 500원 당연히 드릴 수 있죠.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늘 사진에 대한 꿀팁을 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 그래요? 오늘 혜인 씨의 일일 선생님은 안녕하세요. 바로 윤재진 사진작가입니다. 작가님, 여기 전시된 사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는 어떤 전시회인 거예요? 여기는 윤재진 사진여행 갤러리라고 해서 1년 6개월 전에 오픈이 됐습니다. 개관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꽃신 어워드 초대 작가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사진 애호가 분들이 프로 이제 사진 작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무대를 여기서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요? 저도 사실 큰맘 먹고 이렇게 적금을 깨서 카메라도 샀어요. 그래요? 저도 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사진 꿀팁 오늘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 제대로 사진 꿀팁을 제가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그럼 가보실까요? 네, 가보죠. 자, 왕초보 신인 리포터의 인생사진 건지기 그 첫 번째로 풍경사진 찍기에 도전. 괜찮나요? 예, 괜찮아요. 그리고 잡으실 때 여기 이제 우리가 용수막 성당이니까 이렇게 위에 다 안 당길 경우에는 여기 느티나무랑 이렇게 수평선을 맞춰서 이렇게 찍으셔도 좋아요, 구도가. 여기 일자를 맞춰서? 예. 그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예. 그렇죠. 훨씬 안정감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이 우리가 좋아서도 찍지만 보는 사람이 그만큼 안정감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원주의 사진 명소 용소막 성당을 앞에 두고 나란히 선 두 사람. 이거 같은 풍경 맞나요? 느낌이 영 다르다. 제 작품이랑 작가님 작품이랑 보니까 비교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건 피사의 성당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꿀팁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처음 찍으시는 분이 딱 한 가지만 지켜주시면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수평선. 수평선만 맞춰도 이것처럼 사진이 되게 안정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찰칵찰칵 계속되는 사진 수업. 이번에는 제2강 인물 사진편 되시겠습니다. 바스트샷을 찍고 있습니다. 풍경 사진에서 수평선이 중요하다면 인물 사진에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더 모델도 그렇고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죠. 그렇구나. 저도 작가님 사진 찍었어요. 야, 멋있는데 마음에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세요? 예. 진짜요? 예. 진짜 열심히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인물 사진은 얼굴이 환하게 나와야 돼요. 얼굴이 환하게 나오면은 찍히는 그 모델도 훨씬 더 젊게 보이고요. 훨씬 더 부드럽게 나와요. 중요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옆에 사진을 찍을 때 제 사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유를 넣는 거예요. 한 줄의 시를 써내려갈 수 있는 여백을 항상 사진에 넣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프레임 안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느낌도 좋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하십니다. 한눈에도 시선을 확 사로잡는 오른쪽 모델. 사진에 여백을 두니 확실히 다르죠? 아우 바쁘다 바빠. 속성 사진가회. 오늘은 밥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 사진을 찍으러 왔잖아요. 예. 보기만 해도 진짜 먹음직스러워 그쵸.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시각적으로 찍어야 되니까요. 이거를 전체를 다 찍는 것도 괜찮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찍어 보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래서 나머지는 보시는 분으로 하여금 이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찍으니까 와. 네, 느낌이 그대로 있죠. 윤기 봐. 예. 이번에는 한번 얘를 꼬막을 찍어 볼게요. 그렇죠. 예. 구도 좋아요. 음식 사진을 더 맛깔나게 찍는 비결은 바로 클로즈업. 참깨 하나하나를 자르르한 윤기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 좋아하거든요. 예. 한상 가득한 거. 그것도 좋아요. 한국에 왜냐하면 전체가 창살림을 볼 수 있으니까 꼭 찍어야 될 샷입니다. 그것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위에서 찍었잖아요. 네. 앉아서 옆에서 한번 이렇게 찍어보자고요. 이렇게. 옆에서? 예.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먹방이라는 거는 시각을 자극을 해서 이제 뇌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지 않았어도 이제 침샘이 고이게 되는 거죠. 서서도 찍어보고 앉아서도 찍어보고 가까이서 찍었다가 멀리서도 찰칵찰칵. SNS에 올리면 좋아요가 쏟아지는 맛집 인증샷. 참 쉽죠? 이렇게 찍을 만큼 찍었다면 이제 장소를 한번 바꿔볼까요? 오늘 사진 수업 대망의 마지막 장에서는 사진의 마무리, 고정하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어두운 쪽을 좀 더 밝게. 사진에 있어서 이 보정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물 사진이나 풍경 사진이나 원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부분을 더 이제 화사하게 만들어주면은 더 피사체가 더 살고 더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몸매를 잡아줍니다. 아 진짜요?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허리 라인을 더 잡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잡히죠. 오. 그렇죠? 네, 배도 좀 네. 넣어주세요. 그럴까요? 네. 오. 그럼 아까는 없었던 쉐이프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고정은 사진에서 아쉬운 점을 보완하는 작업인데요. 원본과의 차이점 바로 아시겠나요? 제가 오늘 풍경, 인물, 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정까지 정말 큰맘 먹고 산 카메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진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사진은 또 다른 나의
제 자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풍경을 찍던 사람을 찍던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더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야 더 정겨운 사진 그리고 이쁜 사진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을 못 찍으면 잘 찍고 싶어지고 잘 찍게 되면 프로가 되고 싶은 법. 원주의 한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윤재진 작가는 사진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작가들에게 의미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신혼여행 때 찍었던 사진들을 좀 전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동호회에서 여는 소소한 전시회. 지역의 사진 애호가들에게 이곳은 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뷔 무대와 같은 곳입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한 이번 사진 전시회에는 4명의 신인 작가가 총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취미가 낙이 됐고 제2의 직업이 되는 세상. 하고 많은 취미 중에 이들이 하필 사진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진을 찍는 것 자체로 일종의 일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뷰파인더로 보다 보면은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것이 사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틈틈이 찰칵찰칵 사진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여러분도 인생 사진 한 장 남겨보는 건 어떠세요? 사진 찍기 어렵지 않아요. 네, 아마추어가 프로로 데뷔할 수 있는 원주 사진 동호회와 갤러리를 만나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풍경을 찍을 때는 수평선에 맞추고 인물을 찍을 때는 여백을 두는 게 좋다 이런 말이군요.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클로즈업해서 일부만 찍는다고 하는데요. 이 3가지 꿀팁만 잘 알아도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적용해서 예쁜 사진 많이 찍고 싶은데요. 그래요. 이 사진이 또 하나의 일기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사실 요즘에 일기 쓰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네. 이게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와 함께 쉽게 재미있게 풀어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보통 그 수요일에 네. 이 초대석 함께 했는데 오늘 화요일로 시간을 살짝 옮겨봤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죠. 그럼요. 당진에서 개최 예정인 2020 충청남도 체육대회가 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홍장 당진시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질문 먼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인데 빨리 이 사태가 종결이 돼야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이 충남체전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3월 3일 우리 충남도민체전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D-100일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입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현재 코로나19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아주 많은 걱정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각종 지역 행사가 취소되고 또 보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당진시도 이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 예정되었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도 무기한 연기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당진에는 5일장이 3군데 있는데요. 이 5일장도 휴장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 시민 모두가 방역과 치료에 힘쓰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오는 다가오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충남체전이 정상적으로 개최되어서 220만 도민과 당진 시민 모두가 스포츠로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민심을 회복하고
생활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체육대회를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충청남도 체육회와 충청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 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계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번 체전은 저희들이 안전한 체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그 코로나 방역을 통해 방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또 방역 치료 물품을 확보하고 비상근무자 반별 편성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태 발생 시 안전하고 빠른 대처를 위해서 방역과 치료 외에 보건소의 일반 진료와 프로그램 등을 축소하고 모든 업무를 읍면동사무소로 배치해서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종식을 위해서 철저히 대비하며 올해 6월에 개최되는 2020 도민체육대회를 철저하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겁게 체육대회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진에서 준비 중인 올해의 체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체전은 뭉쳐라 당진에서 펼쳐라 충남의 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다가오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게 됩니다. 그동안 별도로 개최되었던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이번 처음으로 통합체전으로 당진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체전을 통해서 도민 화합과 결속 그리고 아주 우리 도민들이 기억이 남는 그런 체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준비라는 거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냥 지속적으로 이 준비를 잘 해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준비 상황 이상이 없는지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네, 이번 그 체전은 2018년도에 당진시 개최가 결정되었고요. 2019년도에 여러 그 시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뭉쳐라 당진에서 펼쳐라 충남의 꿈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만들었고 또 엠블럼과 또 마스코트, 대회 종목 피토그래픽, 대회 포스터 등을 확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장 확보를 위해서 2019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경기장 보수를 진행하였고 2020년도 현재 종합운동장 트랙 교체 공사와 테니스장 비가림 공사 등 4월 말까지 완성해서 이것을 잘 치르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각각 대회마다 상징을 하는 상징적인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엠블럼 또 마스코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급도 해주셨고 또 스튜디오에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기도 한데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엠블럼과 그 캐치프레이즈는 뭉쳐라 당진에서 펼쳐라 충남의 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엠블럼은 당진의 영문 D자 이니셜을 모티브로 해서 미래를 향해서 도약하는 충남인과 당진이 스포츠 정신과 열정을 표현했고요. 왼쪽에 그 충청남도 마스코트 충청이와 또 오른쪽에 당진이 마스코트 당하기가 백제 금동 향로를 마주잡고 있는 마스코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청이와 당하기. 그 앞에 지금 마스코트 인형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백제 금동 향로를 상징한 마스코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충청이 옆에는 당하기. 당하기는 학이네요, 그렇죠? 네. 저희 시조가 학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마스코트를 보니까 더 충남 체전 성황리에 잘 개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당진시에서 이번 대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한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당진시의 최상의 정책 기존을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재 지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15년이 남았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웨덴의 그레이타 툰베르라는 소녀가 작년 9월에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구 위기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 유엔 총회 만장일치로 17가지 이행 목표, 지속가능 이행 목표를 설정했고 저희 당진시는 국내 지방정부 최초로 유엔과 동일한 지표 17가지 지표를 가지고 당진시 지속가능 이행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업무에 도입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체전 역시 지속가능 발전 요소를 도입해서 대회 전반에 친환경 체전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통합체전으로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아침이 좋다에서도 2020 충청남도 체육대회를 산무대회로 개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산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전국의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저희 시가 지난 1월 20일에 기후 위기 비상사태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국제적인 폭염과 혹한, 그리고 해수면 상승, 전염병 확산 등 이상현상이 예측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기후위기 상황임을 널리 알리고 또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함부로 하는 그런 인식을 빨리 개선해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실천 운동을 이번 체전을 통해서 220만 도민에게 알리고자 지속가능한 체전을 준비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체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없는 체전, 일회용품 없는 체전, 플라스틱 없는 체전, 또 화약을 안 쓰는 체전, 이런 체전으로 우리 도민들께 알려서 지구온난화 또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준비하는 체전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리지 않았습니까? 네. 또 대회 기간 내내 어떤 위생적인 면을 생각해 봤을 때 일회용품 사용이 또 필요한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이 당분간은 위생 문제 때문에 일회용품을 더 사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이번 체전은 일회용품을 저희들이 개인 활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특히 개인 컵을 사용하고 이런 개인 컵을 통해서 일회용품을 안 쓰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 물을 지용하는 것을 네. 우리가 컵을 통해서 이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컵은 뭐 각자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개별적으로 오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개인 컵을 지급하고 음수대를 우리가 곳곳에 설치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욱더 친환경 체전이다, 또 지속가능한 체전이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드는데요. 또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어떤 건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친환경 체전 운영인데요. 성화 채화나 성화 점화를 태양광과 자전거 발전을 이용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성화 봉성 중에 그간에는 가솔린 자동차, 디젤 자동차를 사용해 왔는데요. 이 가솔린, 디젤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소차나 전기차를 활용한 친환경 차량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 개회식에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축분을 활용해서 새롭게 개발한 친환경 의자입니다. 또 특별히 일회용품 없는 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회식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생수 사용을 않고 정수기를 설치하고 각종 공사 시에 친환경 자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문객에게는 에코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도민과 시민 모두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체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아주 매우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 운동을 스스로 작성해서 우리에게 다짐하는 그런 체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개 시군 체육회에 일회용 이렇게 응원하는 도구를 사용을 하지 않도록 또 협조 요청도 드릴 계획입니다.
네. 이번 체전을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하여금 우리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우려가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 시민, 도민, 모든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부나 지방정부 또 시민 모두가 방역과 예방, 예찰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서 빨리 종식될 거로 기대합니다. 저희 당진시는 지금 국제적 화두인 지속가능 발전 이행 목표를 설정하고 이번 체전이 정말 쓰레기, 플라스틱, 일회용품 없는 그런 체전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과 도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충남 체전이 당진시 일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번 체전이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모두 마음 놓고 2020 충청남도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개최를 저희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홍장 당진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건강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한 요즘이죠. 오늘은 큰 일교차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대전이 3.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쌀쌀한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대전이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온기와 함께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오전 한때 세종과 충남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늦은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서 농도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차츰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12도, 세종과 공주 13도, 대전 14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에는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이후 찬 기온이 강해지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희망을 품어요. 새봄에 거는 기대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8099번님, 요즘 마스크 구하기도 힘든데 동생이 마스크를 많이 구해왔습니다. 덕분에 가족들이 아주 안전하게 외출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운이 좋은 걸까요? 네. 마스크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전 아무리 찾아봐도 다 팔렸던데 말이죠. 예, 운이 좋으신 거죠. 네. 예. 0587번님, 닭이 울지 않아도 새벽은 온다 하잖아요. 봄의 전령사인 복수초를 선두로 팝콘처럼 터지는 매화에 쑥 하고 나온 쑥까지. 새봄이 왔음을 알리는 희망의 빛을 보게 돼서 설레는 아침입니다. 쑥 하고 나온 쑥. 와, 좋은데요? 팝콘처럼 터지는 매화. 좋습니다. 네. 예. 0392번님, 우리 시골 집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꽃도 피고 매실나무에 꽃망울도 피고 있습니다. 냇가에는 물소리가 힘차게 들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물러나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빨리 종식이 돼야 우리가 마음 놓고 또 이렇게 봄맞이 나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0795번님,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제가 만든 음식들을 나눠드리고 싶네요.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파이팅! 예. 정성스럽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만드셨습니다. 네. 예. 7813번님, 매년 3월이 되면 각급 학교에서 입학식도 하고 활기차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도 색싹 돋아나듯이 자연현상이 오늘도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럼요. 그래요. 예. 자, 아이들 개학이 또 2주 연기됐어요. 네. 예, 23일에 개학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바로 안 그랬으면 아이들 다 개학일인데 그렇죠? 네. 3월 2일이 개학일이었을 텐데 어제였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말씀처럼 우리가 꽃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또 힘차게 하루하루 생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7080 문화 속에서 대전 미술의 가치를 돌아보는 광자진취 대전미술 다시 쓰기 7080전이 4월 5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봄책 전시회 함께 봄이 30일까지 대전 계룡문고 책 갤러리에서 마련됩니다.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 백성을 위한 왕들의 세금 이야기 왕 세상을 펼치다가 6월 30일까지 세종시 조세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고암 이응로 화백의 아틀리에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관객체험전 2020 소장품전 예술가의 방이 22일까지 대전 이응로 미술관에서 마련됩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항생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슈퍼버그, 우리의 삶을 위한 투쟁이 5월 5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전통의학 서적과 도구에 대한 전시, 의서, 치유의 기록이 31일까지 천안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 아침 궁금한 거 이슈에서는 온 가족이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여가 활동과 요리, 그리고 홈트레이닝까지 즐겁고 건강한 집콕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은 3월 3일, 3이 두 번 네. 반복되는 날이라 삼겹살 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전 중리 전통시장에서는 이달 말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삼겹살 행사를 마련한다고 하죠. 네, 경기가 얼어붙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요. 좀 사람들이 드문 시간대 가셔서 맛있는 삼겹살 행사 가격에 구매하시는 거 좋겠는데요. 좋죠. 네. 예. 자, 오늘 하루도 가족 여러분 모두 무탈하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